입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전화에는 지금 워싱턴 DC의 미국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워싱턴입니다. 네, 잠시 전에는 미셸 스틸 연방의원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연방의회 연설에 대한 의회 내부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 워싱턴 전문가들의 이 평가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의회 연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요. 네네. 전반적으로 국빈 방문을 우리 출신 국가 대통령이 다녀가셨는데, 네. 그 워싱턴 내부의 평가는 역대 한국의 대통령이 워싱턴을 다녀간 것 중에서는 제가 여러 분 겪어봤는데 굉장히 호평이죠. 반응이 네, 좋죠. 네. 예, 왜냐하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미국에게 잘 맞춰준 내용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워싱턴 내부에서는, 그리고 미국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교 문제는 아시아의 핵심 국가인 한국이 미국에 잘 맞춰주는 거는 미국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꽤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국 워싱턴 리더십들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죠. 다만 한국도 커졌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라는 게 많이 충돌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수는 아니지만 워싱턴 내 전문가들 가운데에서는 이번에 한국의 대통령이 워싱턴 다녀가면서 만드는 핵심적인 거는 이제 워싱턴 선언이라고 나온 거를 보면은 이게 한국 내에서 여론이 어떨까라는 우려되는 발언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국 내의 국민들 반응,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갖는 한국 내의 지지도 같은 것들에 대한 우려, 염려 같은 것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볼 때에는 반응이 좋았다. 다만 사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한인 동포들하고 그런 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네. 이번 윤 대통령님의 워싱턴 방문의 내용 중에, 두 나라 관계에서 내용 중에 핵심적인 그 중심 부분이 일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미국과 한국과의 두 나라의 관계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 두 나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중국이 크게 부상하는 거에 대한 아시아에서 미국이 새롭게 나오는 정책 중에서는 한국과 미국 관계, 일본과 미국 관계뿐만 아니라 이만큼이나 한국과 미국과 일본 세 나라가 이런 관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서 그동안 한국에다 많이 미국이 외교적으로 요청을 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만들려고, 그렇지만 일본과 한국은 정리해야 되고 넘어야 될 산과 고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관해서 이번에 한국 정부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좀 해줬기 때문에 이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이전하고 다르게 좀 워싱턴에서 많이 환영하고 반기고 그런 그 결과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되어지고, 다만 워싱턴 선언에서 핵 협의 그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핵에 관해서는 이전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협력하는 관계를 갖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까지는 한국이 점점 더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받는 분위기로 가니까 한국 내에서 아시겠지만은 핵을 한국도 가져야 되겠다는 논의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미국은 제일 두려워합니다. 미국이나 지금 갖고 있는 핵 말고 또 핵 무기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미국은 절대 안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미국은 한국이 핵을 한국이 더 이상 갖지 말라라는 확답을 받으면서 그 대신 미국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한국을 안전하게 보장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건 좀 구체적으로 되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핵에 관해서 그런 관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북한이나 중국 이쪽에 핵 경쟁을 유발시키는 거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좀 우려도 나오고서요.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결속되는 거에만큼이나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대화 없이 또 그쪽
방향에서 결속이 되면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이 점점 더 이 긴장이 강화되고 이렇게 무기 경쟁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없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일단에 있어가지고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만큼 환영받은 적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김동석 대표께서는 그 의회 연설에서 기대하는 내용이 있으셨는데 그 자리에 계셨죠?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아주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구체적으로 의견도 냈었습니다. 아, 네. 예, 이 연설 시작할 때 저는 200만 이상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얼마나 미국을 위해서 막 이런 그 기대를 가지고 이제 의견을 냈었는데, 예. 그냥 미주 한인 언급은 120년 역사를 갖는 미국의 뭐 하와이 사탕수수 이런 건 약간씩 언급하면서 영킴, 앤디 김, 그 다음에 미셸 파크 스트릭랜드 한국계 4명의 의원들을 구체적으로 거명하고 이런 부분에서 끝났습니다. 저는 오히려 네. 4분의 한국계 의원만큼이나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집단이라는 힘을 좀 그 자리에서, 그리고 네. 미국이 치른 전쟁에서 희생한 이 가족들을 좀 언급했으면 하는 생각이 엄청 컸었죠. 이런 측면에서 좀,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나온 한미 관계,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맺어진 동맹 관계를 얼마나 돈독히 해야 되냐라는 이런 강조, 역사적인 일들은 많이 언급됐는데, 이걸 가지고 앞으로 비전이 뭐냐, 세계가 갖고 있는 환경이나 보건이나 인권 문제나 평화, 이런 것도 한국도 같이 가겠다라는 철학적인 이런 그 정치 철학이 기반이 되는 비전이 좀 더 강하게 그만큼이나 언급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그 자리에서 그 연설을 들었습니다. 네, 네. 아니 지금 생각해 보면 예전에 닉슨 대통령 때 이 한국의 리틀 에인절스가 백악관에서 공연을 했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 후로 50년 만에 이제 한인 어린이 합창단이 백악관에 초청이 돼서 공연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 우리 김 대표님이 계셨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두 정상 내외와 합창단 외에 제가 꼭 있었습니다. 제가 그 중간 브리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달라진 겁니다. 이게 백악관의 리더십이 이거라고 보여줘요. 왜냐하면 이미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힘이 겉으로 드러나고서 백악관에서 한국 어린이들을 데려왔잖아요. 1970년에 리틀 엔젤스가 닉슨 대통령 부부를 위해 가지고서, 거기 이제 통일교 재단이잖아요. 네. 그 힘을 가지고 백악관에서 공연한 이후로 50년 이후로 비로소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우리 2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아주 정리된 이런 그 전문가 수준의 합창단이 가서 그 노래를 하는 게 너무나 이뻐서, 저도 웨스트윙 그 비서실 쪽은 제가 자주 드나들었지만은 이 중앙홀은 저도 덕분에 처음 가봤습니다. 어린이들 덕분에. 네. 예, 거기에 두 정상 내외 서 계신데 아이들이 너무 이쁘게 하니까 한 45초 시간이 13분, 14분이 흘러가고, 그렇게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어떻게 이렇게 멀리서 온 어린이들이라고 이렇게 그 공연을 또 하나 신청해서 듣고 하면서 이런 거 볼 때, 야, 코리안 아메리칸 미래가 이런 거구나. 저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우리 2세 아이들이 백악관이라는 데서 두 출신과 대통령 이런 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게 달라진 모습이라고 봅니다. 네. 들으시면서 울컥하셨겠어요? 그렇죠. 저야 뭐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라는 거에만 초점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최고였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DC 미국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